4장 차원 해석, 무차원화 스케일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차원 해석의 개념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차원화, 새로운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차원화에 대한 방법 및 사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지배방정식의 무차원화 방법 및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강의를 마치면 완전히 이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4.1 서론, 유체역학의 문제 또는 공학 문제에서 지배방정식을 풀면은 해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 이미 앞에서 했지만 지배방정식,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나베스톡스 운동량 방정식 이걸 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해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실험을 통해서 우리 유체역학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하더라도 아무런 해석 없이 막연하게 실험을 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4장에서는 차원 해석, 그 다음에 스케일 및 크기 정도 해석, 또는 지배방정식의 무차원화 방법 및 해석,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은 꼭 유체역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우의 문제이더라도 공학 문제이더라도 적용해서 실험과 관련돼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원 해석이 되겠고요. 차원 해석은 우리가 유체역학 1에서 이미 다 설명한 부분이 됩니다. 일반적인 버킹엄의 파이 정리, 유체역학 1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버킹엄의 파이 정리, 그리고 한 챕터, 여기서 아마 6장인가요? 5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챕터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차원 해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다시 그 강의를 듣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의 2절에서는 지배방정식을 알고 있을 때 지배방정식에 무차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 간단한 문제를 예를 들어가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 단순한 문제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분간 우리는 지배방정식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우에 지배방정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차원 해석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겠죠. 두 평판 사이의 유동인데 위평판, 아래평판은 고정하고 위평판을 u의 속도로 잡아당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체역학 1에서 어떻다, 속도분포가 어떻다는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모른다고 이와 같은 문제를 처음 접한다. 처음 이와 같은 문제에 접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밀도로 점성계수 μ인 유체의 속도분포 u,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평판 사이의 Z방향 단위 길이당 유량 Q, 이 폭이 1일 때 유량 Q. 아래 평판에서의 전단능력 타우 등이 어떤 변수의 함수인지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속도 U, 간격 H, 로 U가 각각 2배가 될 때, 즉 속도를 2배로 하면, H를 2배로 하면, 로만 2배로 하면, U를 2배, 각각을 2배 하면 이 Q 및 타우 제로가 어떻게 될지 또한 알고자 하는 것이 이 4의 2의 1절에서의 유동 문제가 되겠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압축성 뉴턴 유체만 다루겠습니다. 지금 비압축성 뉴턴 유체이다. 그리고 정상유동, 시간에 따라 갑자기 처음에 유동력이 생기게 할 때, 시작할 때, 잡아당기기 시작할 때 아니고 한참 계속 일정하게 일정한 속도로 위평판이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즉 정상유동을 경우에. 그 다음 평행유동입니다. 평행유동, 즉 U만 존재하고 V, 이쪽으로 안 흐른다 이거죠. V는 0이더라. 그 다음에 U는 UY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판이 아주 길면 무한히 긴 경우입니다. 평판이 무한히 길면 여기서 속도 분포나 여기서 속도 분포나 여기서 속도 분포나 여기서 속도 분포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즉 U는 오로지 이 Y쪽 방향, 이쪽 방향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2차원 유동 UXY라 가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1차원 유동으로 단순화됩니다. 지배 방정식을 우리가 고려하면 그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중력 효과를 무시합니다. 역시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중력을 Y 방향, 이쪽 중력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 유동 해석을 해보면 속도 분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에서 바라본 거다. 그냥 단순히 2차원 Z 방향이다. 봐도 되고 또는 이렇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더라도 실제 나중에 보면은 중력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속도 분포는. 자, 지금은 그냥 단순히 여기서는 그냥 중력은 없다라고만 생각해서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나는 지금 처음 이런 문제에 접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문제를 이런 문제인데 이런 가정하에서 이런 문제를 푼다. 그런 문제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배방정식을 해석하여 풀어 쉽게 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건 교육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체 문제 실제 지금 모른다고 지배방식을 모른다고 잠시 가정해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어떤 문제, 꼭 유체학 문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문제에 접했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 답을 지배방식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배방식을 모른다고 가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U는 다음처럼 공간좌표와 파라메타의 이 경우 U는 뭐의 함수가 될 것 같나요? 여기에 U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쉬운 것은 공간좌표, 아까 Y의 함수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U에 영향을 미치는 뭐가 있겠나요? 파라메타. 예를 들면 뭐가 바뀌면 속도 분포가 바뀐다. 뭐가 바뀌면 속도 분포가 바뀐다. 이런 것을 파라메타들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 변수인데요. 공간좌표와는 좀 다른 변수죠. 그것은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해보세요. 한 몇 분 정도,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에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기계공학과 학생이라면 이거 유체학 이래서도 비슷한 우리 차원 해석할 때 이미 이런 연습을 했었죠. 자,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U는 Y의 함수이고 그 다음에 U에 따라서 Y가 달라지겠죠. U가 달라지겠죠. H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로, 밀도, 뮤 이렇게 달라질 것 같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U는 함수인데 뭐의 함수냐면 기본적으로는 공간좌표 Y고 요거는 성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약간 구분해서 파라미터, 이런 건 파라미터. 파라미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라메타, 그냥 우리말로 하면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로 약간 다른 Y 좌표와는 좀 구분돼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최소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계공학과 학생이라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앞에 질문에서 단위 길이당 유랑 Q와 평판 전달 능력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나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나요? 자, Q는 L분의 Q이고 U dy
제로에서 h 요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평판이 있으면 항상 속도 분포가 일정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높이 dy, 폭은 1이죠. 요 dA 면적에 통과하는 유량은 u 곱하기 1 dy가 되겠죠. u dy 곱하기 1. 근데 적분을 0에서부터 h까지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은 f2 다른 함수 형태 uh로 mu로 표시될 수 있나요? 차이점이 뭔가요? y가 없어졌죠. 왜 없어졌나요? 이것을 y에 대해 적분하고 0과 h를 넣으면 y 들어가는 자리에 h가 들어가지고 식에는 더 이상 y는 안 나타나지죠. 따라서 우리 q는 uh로 mu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타우 제로는 어떻나요? 전달 능력은 mu du dy y 이꼬르 제로로 나타낼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요 u가 f1 요래 되면은 du dy y 이꼬르 제로는 역시 이렇게 나타내지겠나요? y는 없어지죠. 요 식의 y 적분엔 미분엔 식의 y가 뭐 어떤 함수인지 뭐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y 이꼬르 0을 대입한 거죠. 벽면에서의 전달 능력이 y 이꼬르 제로에서 그러니까 타우 제로는 UH로 뮤의 함수. 이거는 UH로 뉴의 함수. 이렇게 4의 20과 4의 30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앞에 말한 겁니다. Q 더 이상 Y 함수가 아닙니다. Y는 없습니다. 설명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유동에서 속도 분포가 밀도와 상관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거는 지금 확신할 수 없죠. 밀도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여기 로우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유동, 그 느낌상 로우의 함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앞에 4의 1식과 식 4의 3식 이렇게 4의 1식처럼 로우가 포함돼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죠. 확신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보면 이렇게 가집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의 2, 3, 4의 1, 2, 3. 그러면 앞에 문제 1, 2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답을 할 수가 있나요? 자, 요거는 했죠. 1번 문제에서는. 문제에서는 답을 완전하게는 못했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함수일 수는 있고 타우 제로도 요건데 2번 문제 u를 2배로 한다고 해서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답을 할 수가 없죠. 이에 답은 하려면 함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자, 앞에 질문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Q가 이거의 함수니까 타우 제로가 이거의 함수니까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실험을 해야 되겠죠. U를 바꿔가면서 H를 바꾸어가면서 로를 바꾸어가면서 뮤를 바꾸어가면서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를 차원의 집 자체를 모른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미 유체각일에서도 많이 설명했습니다만은 실험을 해야 되겠죠. 자, 편의상 10번씩 변경하며 실험을 한다고 해봅시다. U = U1, H, 로, 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실험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몇 번의 실험을 해야 합니까? 40번? 아니죠.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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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바꾸어가면은 10의 4승번의 실험을 해야 되겠죠. 무지 많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고 나면은 그래프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프로 이와 같이 자 아마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우 제로가 U에 따라서 H가 10번 바꿔가면서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 로가 로1이고 뮤가 뮤1일 때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자, 또 여러 가지 요거 바꿔가면서 하니까 이 그래프가 몇 장 필요한가요?
이게 10가지 100장의 실험을 그래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두 몇 장의 그래프가 필요할까요? 100장의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그래프를 얻었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 U가 2배가 되면 타우는 몇 배, U가 2배가 되면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질문 1과 질문 2에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그냥 막연하게 실험을 한다면 데이터 정리할 때도 아주 많은 실험을 해야 되고 10의 4성분 예를 들면 그래프도 100장, 10가지 100장이 필요했죠. 너무 어리석습니다. 따라 실제로는 다음에 설명하는 차원 해석을 하여 실험 계획을 세워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정리해야 합니다. 차원 해석의 기본이 되는 차원 동일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차원 동일성. 자, 이것도 유책학 1에서 다 설명한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물체가 낙하할 때 거리 S와 중력 가속도 사이에는 S는 2분의 GT 사이의 제곱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식에서 차원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차원들은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이건 다 압력 차원이고 이것은 거리 차원, 이것도 해보면 거리 차원. 차원은 각 항들의 차원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실험식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위에 예 보듯이 실험이나 이론을 구하는 모든 물리량의 관계식들은 각 항의 차원은 모두 같아야 되고 이것을 차원 동일성이라고 합니다. 각 항의 차원이 같아야 된다를 차원 동일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차원 동일성은 차원 해석의 기본이 됩니다. 차원 해석의 기본이 됩니다. 위의 해석들은 다음처럼 변형할 수가 있겠습니다. S를 GT의 제곱으로 나눈다면 2분의 1 또는 여기는 PT로 다 나눈다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보면은 각 항은 다 무차원이죠. 무차원입니다. 무차원 이렇게 무차원 변수들의 관계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차원 변수를 파이1, 이와 같은 무차원 변수를 파이2, 파이3, 파이4로 나타낸다면 식은 무차원 변수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식은 이런 식, 같은 식이죠. 요 앞에 있는 4의 8, 7, 8인가요? 그런 식들은 이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1을 이렇게 나타내면은 그 식들은 이런 무차원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무차원수 사이의 관계식으로. 따라서 무차원 관계식에 포함된 변수의 수가 각각 3개에서 1개로 파이1 이꼬르 얼마? 6개에서 3개, 파이2, 파이3, 파이4처럼 식에 나타나는 무차원 수가 1개, 3개로 나타났죠. 원래 변수는 많았는데 원래 3개에서 1개로 여기는 6개에서 3개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의 두 물리적인 관계식에서 보듯이 물리량의 관계식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량적인 실험식이나 관계식들은 무차원 변수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그 관계되는 변수들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이 바로 차원 해석의 핵심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차원 해석 자체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유체학 일부분에서 다음 부분은 유체학 일부분에서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